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원인은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뇌에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게 심하게 생기면서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증상이 뭐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뭐 전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에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좀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뇌졸중이라고도 하고요, 뭐 중풍이라고 많이 하고 또 요즘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은 다 뭐 다르지만 결국은 뇌에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서 뇌가 손상이 되고 그 손상받은 것 때문에 뇌에 뭐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이랑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여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면 이 혈관에서 피를 받는 이 뇌 부분이 손상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뇌경색이나 그다음에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힌 거랑 반대로 이제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관이 여기서 터지면서 뒤쪽으로 출혈을 일으켜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 이제 많은 경우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있고, 하나는 뇌혈관에 꽈리라고 해서 뇌동맥류가 있다가 이게 갑자기 터지면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자세하게 보면 크게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동맥경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혈관 내로 혈관 안에 이렇게 노랗게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덩어리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막히면 똑같이 피가 가는 부위에 혈액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분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한다면 심장에서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피가 계속 일정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뛰다 보면은 몸에서 혈전, 피떡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혈전이 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심장 혈관에 가서 심장 혈관을 막으면 그게 심근경색이 되고요.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증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다행히 그 혈관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생겨서 갑자기 왼팔 왼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나 생각을 하셨다가 한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댁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기는 경우에는 지금은 다행히 뚫렸지만 다시 금방 뇌경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항상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허혈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틀 내에는 뇌경색 발생할 확률이 5%, 뭐 일주일 내에는 11%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이런 거 따라서 조금씩 발생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상이 갑자기 뭐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말하는 게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겼다가 좋아졌더라도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혹시 더 큰 뇌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뇌출혈인데요. 이제 뇌경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막혀서 혈전 같은 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고, 이제 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끝에 작은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좀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혈관들이 가는 혈관들이 좀 손상받은 부분이 있다가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여기서 출혈이 생기면 머리 안으로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은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는 고혈압 때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혈관에 보면 이렇게 꽈리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른 동맥류가 있습니다.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심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이쪽 혈관 조영수라는 사진에서도 보면 여기 혈관 옆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 미리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미리 머리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발견이 된다면 크기나 모양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는 온몸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온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흔하게 생기는 거는 한쪽 팔다리로 마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주위에 혹시 뇌경색 환자분들이 있거나 했을 때 이제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마비가 와서 잘 못 걸으신다거나 손을 잘 못 쓰신다거나 아니면 언어장애, 말을 좀 어눌하게 하신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흔한데, 이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쪽에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살 같이 한쪽만 둔하다든지 남의 살처럼 느낌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균형을 못 잡고 걸어가면 자꾸 한쪽으로만 쓰러집니다. 이게 양쪽으로 쓰러지고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걸어가면 자꾸 한쪽으로만 쓰러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가 앞에가 잘 보이던 부분이 한쪽만 갑자기 뿌옇게 까맣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 뇌경색, 뇌출혈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경우에도 뇌출혈, 뇌경색이 의심이 될 수 있고, 또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한쪽 팔다리 마비, 한쪽 팔다리의 감각 이상 이런 거는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증상으로는 물건이 두 개로 보입니다. 사물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물을 봤을 때 하나로 안 보이고 이게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삼키는 기능이 마비가 와서 음식을 잘 못 삼키면서 자꾸 사레가 들립니다. 음식을 드시면 자꾸 기침하고, 특히 물 같은 거 드시면 더 기침이 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하시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은 이렇게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검사를 해보면 뇌에 특별히 이상이 없이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뇌 중에 소뇌의 영양에 소뇌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다른 마비 같은 거 없이 어지러움증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증은 보통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생기는 거는,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니면 누웠다 일어설 때, 이럴 때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핑 돌면서 잠깐 어지러움증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머리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머리 때문에 어지러우면 계속 누워 있어도 어지럽고 서 있어도 어지럽고 계속 어지러움증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심하게 나타난 경우 의식이 없어서 밤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의식 없고 숨은 쉬시는데 안 깨고 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갑자기 두통이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두통이 흔하게 있었는데 아니면 두통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평소에 있던 두통하고 다르게 갑자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두통이 생긴다. 그리고 두통하고 동반돼서 아까 말씀드린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의 머리에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래서 두통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다면 그것도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일단 제일 빨리 오는 게, 병원에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위에 가족들이 없다면 119를 타고라도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밤에 내가 마비가 와서 괜찮은가? 심하지 않다면 괜찮나? 좀 지켜볼까? 이러고 밤새 지켜보고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마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치료 자체가 되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다면 항상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 뵐 때 혹시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언제 밤이라도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큰 병원에 와서 검사를 같이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술을 하는 혈관 내 시술을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혈관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 혈관 뒤로 이 혈관에서 피를 받는 뇌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부분부터 손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손상 부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요. 보통 뭐 뇌 조직은 5분만 산소를 못 받고 혈액을 못 받으면 손상이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순간부터 뇌 손상이 진행이 되고, 빨간색은 완전히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손상, 그다음에 노란색은 아직 손상은 조금 받았지만 다시 혈액이 재개통이 되거나 영양분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손상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빨간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노란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서 빨간색은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혈관이 막혔다고 의심이 되면 이제 혈전 용해제라고 해서 막힌 거를 뚫을 수 있는 혈액내로 주사로 뚫는 치료를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약물 치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30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막힌 혈전 같은 걸 녹이는 약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서 투여를 하면 오히려 출혈이나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4시간 반까지는 오면 할 수 있겠다라고 치료를 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거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하나를 못 하게 됩니다. 시간이 늦어버리면. 그래서 4시간 이내에 와야 꼭 치료를 할 수 있다. 되게 4시간 반이면 되게 긴 것 같지만 집에서 증상이 생기고 한두 시간 좀 지켜보고 이게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병원에 도착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랑 CT 검사 하시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4시간 반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혈관 내로 직접 그 막힌 부분을 찾아가서 뚫어주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되어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8시간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면 아까 보였던 그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뚫어줘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8시간 이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오른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켜보다가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오시면 시간이 벌써 8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약물 치료도 못하고 혈관 내 치료도 못하고 이제 막힌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후에도 다른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게 생긴다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더 추가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보시면 여기 이제 얼굴, 여기 이빨 있고 턱 있고, 그래서 혈관이 갈라져서 하나는 얼굴로 가는 혈관은 잘 가고 있고요. 또 뇌로 가는 혈관이 딱 막혀서 더 이상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물망이나 풍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넓혀주면 다시 이제 피가 잘 올라가겠죠. 그러면 뚫어주기 전까지는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올라가서 피를 줘야 되는 뇌로는 전혀 혈액이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이제 와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막힌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내라면, 그리고 약을 써서 뚫리지 않은 혈관이라면 우리가 관을 넣고 스텐트를 넣어서 직접 이걸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혈관을 찍은 혈관 조영술 사진인데요. 정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머리 한가운데고 머리 왼쪽으로 가는 혈관이 입구에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피가 가야 되는데 피가 전혀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막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텐트, 그물망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거를 쭉 당기면 안에 있던 혈전 찌꺼기가 그물망에 붙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혈전이 제거가 되면 이렇게 피가 다시 가게 되고, 이렇게 혈관이 많은 부분에 피가 안 가니까 요게 막혀서 오면 증상이 아주 심하게 생겨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와서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근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뚫어도 도저히 안 뚫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막히거나 혈관 협착이 아주 심한 분들은 제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혈관을 아예 이어주는 겁니다.
안에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밖에서 혈관을 하나 이어서 머리 안으로 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뼈 밖에, 뼈 밖에 가는 혈관을, 이렇게 원래 머리뼈 밖에 가는 혈관을 하나 잘라서 뇌혈관에다가 이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어주는 수술을 사진 찍은 건데요. 그래서 바깥 혈관이 다시 안으로 피를 줄 수 있게. 일단 최대한 목표는 우리가 뇌에 손상받은 부분 중에 아까 그 노란색 부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빨리 혈액이랑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서 영구적인 손상을 막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수술적인 치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다면 대부분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피를 빼주는 치료죠. 그래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증상이나 그 다음에 출혈 부위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나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동맥류가 생겨서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맥류를 직접 치료하는 코일 색전술이나 동맥류 결찰술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혈압성 뇌출혈 생긴 환자분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얀 게 머리뼈고요. 안이 뇌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통 우리 몸은 좌우가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보면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양쪽이 비슷하게 생겼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이고 출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뇌에 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출혈이 생겨서 오시게 되면 보통 뭐 왼쪽으로 마비가 오고 출혈이 많은 분들은 의식이 떨어져서 오는데 이제 여기 출혈의 부위를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호수를 하나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을 하나 꽂아서 이제 피가 그 관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출혈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시면 왼쪽이 수술 전이고 여기가 수술 후 사진인데 아예 머리뼈를 다 제거를 하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혈관 피가 있는 혈종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안에 고여 있는 피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뇌 부종이 심한 분들은 머리뼈를 못 닦고 머리뼈를 떼고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출혈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뇌 부종이 까맣게 보이는 뇌 부종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반 나눠서 양쪽이 비슷한지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보면 가운데 선이 아직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죠. 반대쪽. 아직 뇌부종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 이게 터지거나 막히고 나면 뇌가 손상이 받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이 지나면 손상이 시작이 되고 그 부위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손상이 한 번 된 부분은 회복이 안 되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안 생기게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규칙적인 운동이나 뭐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하시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있다면 미리 약을 먹어서 좀 같이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예방을 해서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아무리 예방을 해도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약들이 뭐 아스피린 같은 계열의 항혈전제인데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피가 묽어지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떡이 안 생기게, 혈전이 안 생기게 해주는 약인데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피가 너무 묽어지니까 반대로 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출혈이 생기고 어디 다치면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으신다든지 내시경 하신다든지 하시면 항상 약을 뭐 한 일주일 중단하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반대적으로 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 출혈 환자분들은 우리가 피를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지혈제 같은 걸 많이 씁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지혈제를 쓰면 반대로 또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터지고 막히는 게 서로 정반대 질환이기 때문에 좀 미리 약을 잘 조절해서 조심조심 조절을 해야 되고, 요 5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특히 한쪽 팔다리 아니면 한쪽 얼굴로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또 외래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여쭤보면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요, 뭐 양쪽 손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쪽에 같이 힘이 빠지고 같이 힘이 없는 경우는 좀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뇌질환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정말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쪽으로만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언어장애, 아까 말씀드린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아니면 말을 아예 못한다거나 아니면 말은 잘하는데 엉뚱한 말만 계속 하신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시야장애, 눈앞이 잘 보이다가 갑자기 한쪽 뭐 오른쪽 전체 아니면 뭐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한쪽만 잘 안 보이고 뿌옇게 까맣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러움증, 앉았다 일어서고 누웠다 일어설 때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아닌, 증상이 생겼다가 금방 잠깐 어지러웠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어지러운 경우, 그다음에 걸어갈 때 자꾸 못 걷고 한쪽으로만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숟가락질 젓가락질 이렇게 하시는 게 갑자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의 미세한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손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그다음 아까 뇌출혈에서 말씀드린 갑자기 발생하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심한 뇌출혈이 생긴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